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증시 폭락의 결정적인 이유. 당신만 모르면 전 재산 날릴 수도 있습니다. 겁먹지 말고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황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늘 길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서 보유 전략을 추천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오늘장 같은 경우도 엔캠이 좀 많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엔캠 같은 경우 소개시켜드리고 1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다. 자, 신고가 패턴을 가주면서 소개시켜드리고 4배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단발적인 시세도 나오지만 최소 2배에서 3배 이상은 수익을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리니까 이렇게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서 모아가면은 분명히 큰 수익을 날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시장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요. 굉장히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다들 뭐 불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과연 이 시장에서 우리가 홀딩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진짜 이제 그동안 증시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다시 빠진다 해가지고 있어 내가 인버스 같은 거 잘못 매수한다 뭐 진행한다 하면은 진짜 여러분들 전재산 다 날리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 해야 된다? 이 시장의 하락의 뭐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야 돼요? 하락의 이유, 원인을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시장의 하락의 이유를 이것 때문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3월에 금리 인하 없다. 그래서 8월 찬물에 뭐 나스닥이 무너지면서 오늘장 국내 증시가 좋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이게 또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애초에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국내 증시 아니라 이제 나스닥 증시 같은 것도 보면은 자, 이게 나스닥 차트거든요. 애초에 금리 인하 기대감 가지고서 오른 게 없습니다. 이 당시에도 금리가 오르든 빠지든 금리 인하로 오른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오르는 상승세가 뭐 때문에 나와주고 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AI.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나스닥의 이런 상승들이 지금 나와준 게 여러분들이 이제 챗 GPT 이후에 보면은 연일 신고가 불붙은 미국 AI 반도체 주 그래서 AI 반도체 테마가 불면서 미국 증시의 신고가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미 금리 인하 확률이 3월이 아니라 일단 6월까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이미 과거부터 1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내용들이에요. 1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내용들인데 그럼에도 금리 인하 확률은 적다라고 해도 뭐합니까?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이 금리 인하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빠지는 거다. 이거는 좀 억지다라고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아니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뭐 때문이냐? 자, 2차 전지주가 주르륵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주가 무너지니까 코스닥이 무너진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에코프로 차트입니다. 어때요? 지금 딱 이제 지켜줘야 되는 구간대 기술적인 반등이 이제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락폭이 크다면 크겠지만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때 대비한다고 하면 지금 하락폭이 굉장히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2차 전지주 때문에 또 무너진다 이것도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왜 무너지는가? 왜 이렇게 낙폭을 굉장히 키우는가를 우리가 뭐 해봐야 돼요? 분석을 해야지만 뭐 할 수 있다. 관련 수혜주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 때문이냐고 하면 바로 이거예요. 자, 보면은 뭐 슈카월드 만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 한다고 합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을 해결하겠다라고요. 이 근본을 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봐서 사실상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문제는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이 근본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건 절대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가 되었던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종전 국가가 아니라 어디 국가예요? 휴전 국가입니다. 휴전 국가. 근데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근본 해결한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무엇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까? 정부가 이제 저 PBR 공시로 디스카운트 해소하겠다.
그래서 저 PBR 관련되는 저 PBR 공시라는 게 뭐냐고 하면요. 이제 앞으로는 뭐 하게 되냐고 하면은 금융위에서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돼요. 그게 저 PBR 공시인데 이게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저 PBR 공시, PBR이 안 좋으니까 우리 PBR이 낮은 기업에서 이걸 뭐 공시하나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일본에서 진행하고 있던 거거든요. 일본에서 진행하고 있던 건데 뭐냐고 하면요. PBR 공시 의무화라는 게 이제 PBR이 너희가 너무 낮으니까 우리가 기준치를 1로 잡습니다. 1. 통상 이제 PBR이라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예요? 지금 내가 그 실적을 가지고서 순수익으로 뭐 했을 때 나중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는 이게 저평가라는 표현도 그래요. 저평가? 저평가 맞겠죠? 이 너가 제대로 된 가치 반영이 되었는지 적정 주가인지를 좀 본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PBR이 1이면 통상 이게 적정 주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라가면요 뭐가 돼요? 너무 이제 이 고평가? 평가라 해야 되나? 어쨌든 주가가 너무 비싸다 생각하시면 되고 1보다 아래 있으면 주가가 너무 싸다라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 대비. 자 그러다 보니까 이 PBR 공시 의무화는 이 1 아래 1 미만의 기업들이 모여야 된다. 너희 기업이 주가가 너무 낮으니까 기업의 가치에 따른 주가가 아니니까 뭐 해라. 이 어떻게 PBR을 1로 만들 것인지 공시해라. 어떻게 주가를 끌어올릴 것인지 부양책을 내놔라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냐고 하면은 자 볼게요. 일본 주요 기업의 PBR 개선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뭐 합니까? 무선기기 등에 650억 원을 투자하겠다. 메타버스에 3,900억을 투자하겠다. 뭐 달성하겠다. 뭐 자사주 매수하겠다. 배당을 확대하겠다. 주주 환원성량 100% 달성하겠다. 그러니까 즉 뭐예요? PBR이 이 낮은 이 기업들한테 너희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투자하고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 공시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투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실상에 이 공시가 의무화가 되면 내가 어떻게 올려 주가는 개인들이 사줘야 올리지 내가 뭐 투자하겠습니다 한다고 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할 얘기는 뭐예요? 그냥 우리 뭐 이거 어디 투자할게 어디 산업에 뛰어들게 이 이야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갑자기 뭐 2차 우리나라 많이 나오는 2차 전지 산업에 투자한다면서 갑자기 막 급등 나오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투자 모멘텀이 따라오게 되면서 이 어떤 내용에 따라서 갑자기 신규 사업 기대감으로서 뭐가 된다? 주가 급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PBR이라는 게 보면 아시겠지만 자 일단 보면은 아까도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PBR이 그럼 뭐냐를 놓고 봤을 때 자 주가가 한 주당 몇 배로 매매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주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PBR이 지금 시장이 무너지는 이유가 이 PBR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PER이 기업의 수익성과 주가를 평가하는 지표인데 비해 PBR은 기업의 재무 상태 면에서 주가를 판단하는 지표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자, 기업의 수익성과 주가를 평가한다라는 거는 앞으로의 이 성장성이 있는가, 수익을 얘네가 가져올 수 있는가, 그거를 보고 뭐 합니까? 미래에 투자한다라는 거고요. PBR은 철저하게 뭐만 가지고 있습니까? 기업의 가치. 그러니까 얘네가 실적을 냈어요. 1,000억이라는 이 평단가의 실적을 1,000억이라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냈을 때 이 딱 1,000억에 맞는 주가 가치인가 주가냐를 보는 게 뭐다? PBR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1,000억인데 만약에 PBR이 1이라는 거는 뭐가 되겠어요? 매출 1,000억에 맞는 주가라는 거고요. 매출이 1,000억인데 PBR이 뭐 3이다. 그럼 매출 대비해서 기업의 재무 대비해서 뭐 한다? 기업의 재무 대비해서 이 주가가 3배나 너무 올라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너무 흔히 고가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고가라는. 그러니까 이게 낮을수록 자 자본을 자본을 뭐예요? 이 주식으로 놔두기 때문에 낮을수록 이제 저평가 그냥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그 값어치에 대해 제대로 못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딱 1이 통상 실적에 맞는 주가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PBR 이거를 지금 뭐 한다? 1보다 낮으면은 이거를 공시를 함으로써 PBR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올리겠다.
주가를 끌어올리겠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을 거다라고 그냥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요. 문제는 PBR이 아까도 뭐라고 했습니까? 미래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작년 한 해에 이미 실적 1년 동안 나온 실적을 가지고서 뭐 한다. 지금 그 실적에 맞는 주가냐 아니냐를 평가한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무너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 보면 아시겠지만 자, 온디바이스 AI로 최근에 관련주 이제 기술력이 고평가되었다면서 제주반도체와 가온칩스 등이 있어요. 자, 제주반도체 볼게요. 자, 제주반도체 지금 PBR이 몇이 찍힙니까? 6.15가 찍히고 있어요. 6.15.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제주반도체가 실적 대비해서 지금 몇 배, 6배나 더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자, 우리는 보통 이 실적을 보고서 이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온디바이스 시장이라는 모멘텀에서 제주반도체가 가지고 올 뭡니까? 기업의 성장성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다?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6배 더 비싸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PBR을 본다 했죠. PBR. 그럼 이게 상대적으로 너무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가 돼요?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도. 그러니까 PBR이 높은 업종으로서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보면은 그럼 또 뭐예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PBR 대비는 9배가 높아요. 여러분들 당연히 전기차, 2차 전지는 뭐를 보는 거예요? 미래 성장성을 보는 거지 지금 실적 보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이 PBR을 보면 안 되는데 뭘 건드려 버려요? PBR에 대한 이런 걸 이제 시장에서 꺼내기 시작하니까 뭐가 된다? 우리는 테마라는 걸 열풍을 가지고서 2배, 3배씩 올라가는 건데 현재 PBR에 맞는 주가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테마를 가지고서 2배, 3배씩 올라가는 건데 이 PBR을 건드려 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이야기해 버리니까 뭐가 되기 시작해요? 지금 시장에서 코스피 관련해서 뭐 저 PBR 주를 기관들이 담기 시작하고요. 성장주라는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온디바이스 AI가 되었던지 제주반도체가 되었던지 뭐 에코프로가 되었던지 앞으로의 시장 성장에 따른 미래 가치에 대한 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뭐가 되고 있어요? PBR 대비 고평가되고 있으니까 뭐 된다? 그냥 싹 팔아 제끼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올라가던 종목들이 무너지면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대장주들이 무너지면 당연히 증시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는 걸 보면 재밌는 게 뭡니까? 절대적으로 코스피는 빠지지 않아요. 코스닥만 지금 내리 이렇게 하방 가고 있는 겁니다. 코스닥만. 그래서 지금 뭐가 되고 있다? 사실상의 시장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PBR주로 이제 자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증시 다른 악재가 아니라 PBR로 어쨌든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히 인버스에 잘못 투자하면 뭐가 돼요? 그냥 재산 다 날리기 딱 좋습니다. 딱 좋아요. 자, 그래서 이 PBR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 그럼 우리가 이거 저 PBR주 사봐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 PBR주 사려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색기에 그냥 PBR 1배 이하로만 때려봐도 종목이 최소가 682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것저것 다 뺀 거예요. 이거 여기 위에 빠져있지만 뭐 우선주에다가 뭐 우선주, 뭐 거래정지, 뭐 투자 경고 이런 종목 싹 다 그 조건식에서 뺀 거여가지고 682개지 보통 1000개가 넘어가요. 1000개가. 저 PBR 산다고 하면 뭐 살 거야? 뭐 살 거야? 그나마 이제 이 기업에서 뉴스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보험금융주를 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거를 절대 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게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절대 PBR만 보고 매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자, 보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비트코인 열풍일 때도 비트코인에서 뭘 만들어내요? 프리미엄을 만들어내요. 김치 프리미엄. 절대적으로 날아가는 종목들만 사는 게 개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과거에도 뭐예요? 투자 경고에도 뭐 한다? 묻지마 매수를 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PBR, PER 뭐 기업의 가치 상관없고요. 개인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요. 바로 뭐다? 테마주란 거예요. 테마주. 그래서 지금도 뭐예요? 18조 비투라고 하는데 개미들은 테마주에 올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심지어 보면은 이 PBR 관련되어 있는 이것도 웃겨. PBR이 어느새 우리나라에서 뭐로 둔갑하게 되냐고 하면요. 테마주로 둔갑을 했어요. 이미.
이미 테마주로 둔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PBR은 이 PBR 관련 이 1 이하 보는 거 좋아요. 근데 무조건 PBR, 저PBR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 전형적인 대표적인 저PBR 저평가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죠. 자동차. 그 다음에 아까 했듯이 금융이라든지 보험 이런 쪽은 맞긴 해요. 그래서 얘네를 나는 굳이 사라라고 하고 싶지 않은 게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은 테마주 열풍입니다. 테마주에만 미친 사람들이 우리나라 민족은. 그래서 테마를 봐야 돼요. 테마를. 그래서 PBR 1 이하인 테마를 찾아보자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자 보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늘 미국은 뭐예요? 이미 AI 열풍으로 늘 사상 최고치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AI를 봐야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AI에서 뭐 봐야 돼요? PBR 1 이한 거 보면 되지 뭘 굳이 AI를 던져버리고 또 이상한 금융주로 가고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AI의 PBR 1 이한 거 던져버리면 되고 그래서 그 1 이하인 종목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지금 시장에 뭐예요? 자 보면 알겠지만 이제 AI 다음은 뭐다? AI 헬스케어라는 거겠죠. AI를 적용한 헬스케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PBR도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정책 때문에 지금 또 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뭐가 돼요?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또 뭐다? 바이오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그러니까 AI 헬스케어도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충분히 얼마든지 이슈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특히나 최근에 삼성 같은 경우도 뭐합니까? 갤럭시 링을 공개하는데 이게 뭐다? 이 갤럭시 링이 AI 헬스케어다. 헬스케어. 그래서 여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XR 갤럭시 링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은 뭐예요? XR 갤럭시 링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은 비침습 혈당 측정 기술이라고 얘기했죠 예전에도. 그래서 애플과 헬스케어 경쟁하는데 과거부터 비침습 혈당 측정 기술 관련되는 경쟁을 했던 만큼 여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보면 알다시피 해서 과거에도 며칠 전에도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 한독이라는 종목이요. 비침습 혈당 측정 기술 개발 중 파트너사 닥터 다이어리 지분 투자 부각. 그래서 AI 헬스케어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의 모멘텀으로 한독을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PBR도 보면 알겠지만 0.5입니다. 원래 주가보다 거의 반토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PBR 1까지만 가도 2배는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자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상승 추세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시황적인 부분은 종목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니까 늘 뭐 하세요? 반타 필요하시면요 주 1회 정도 진행하니까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세요.